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잔뜩 긴장하고 있을 3명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그 후속편입니다. 게리 갠슬러는 어제 미안하다, 그래 알았어, 나 물러날게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제넷 앨런의 후임이 결정될 상황인데요. 재무장관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역시 이게 트럼프가 해서 그런지 이게 내용이 보니까 꿀잼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이제 모구가 트럼프의 장관 인선을 체크하기 해가지고 공부홀에 올려드렸는데, 이 글은 제가 오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식으로 장관을 인선하는지, 그리고 이제 후보 지명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우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재무장관 이외에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장관들이 속속 임명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CIA 국장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트럼프 충성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는 이분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 역시 극우파, 민족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라는 분이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 이분 그림에 보면 그냥 형, 이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 동맹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좀 기억하세요. 상무장관에 하워드 러트릭이라는 분이 임명되셨는데, 이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임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포함해가지고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백신 음모론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우리나라 바이오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에너지부 장관에도 크리스 라이트라는 분이 임명이 되셨는데, 이분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화석 연료를 지지한다라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숀 더피라는 분도, 이분은 트럼프 충성파로 알려져 있고 아마 자율주행 규제 완화라는 임무를 띠고 이제 교통부 장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관이 지명된 후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재무장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워드 너트닉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트럼프의 비트코인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이고요. 테더를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강경파예요. 강경파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요. 두 번째 인물은 스캇 베센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상대적으로 너트닉에 비하면은 좀 완화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트럼프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재무장관 누구 시키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카일 바스라는 분이 내 생각에는 베센트가 너트닉보다는 재무부를 운영하는 게 맞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센트 편을 좀 들어줬습니다. 너트닉이 너무 세잖아, 재무장관 하기에는,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트럼프 형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X에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요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은, 저기 베센트 이 사람은요,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소 같은 식으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안 돼. 그냥 저기 너트닉 같은 사람 해가지고 그냥 확 그냥 뒤집어 엎어야지.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엉터리 같은 얘기는 아닌 게요. 미국의 국가예산처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연방 정부의 지출 중에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자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고 결국에는 국가 부채가 200% GDP 대비 200%까지 늘어난다는 건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한심한 거죠. 이거 장난 아니야 지금 이게 니네들?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굴러가겠어? 아무리 정부라고 해서 아무리 안 방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자하고 그럼 되겠냐? 아끼든지 뭔가 뒤집어 엎어야지. 판을 뒤집어 엎어야지. 맨날 고만고만하게 뭐 월가에 있었던 사람 와가지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냥 팍 뒤집어 엎어야지. 그냥 가상화폐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뒤집어 엎든지 해야지. 라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의견에 대해서 이분이 일론 머스크 내가 정중하게 내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센트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만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알았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17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너트넷이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저를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셔서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너트닉이라는 사람을 재무장관이 아닌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재무부 장관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미국의 채권 문제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왔으면 그냥 아주 그냥 뒤집어 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혼란은 피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분이 상무부 장관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관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나라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 재무장관 됐으면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큰 그런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좀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 이거 좀 장난 아니네. 이거 뭐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이야? 뭐야? 뭐 재무부 장관 인선하는데 뭐 여기까지 나서 막 이런 이제 분위기여서 야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뭐 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분위기라든지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를 막 싫어하는 시기하는 세력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워드 너트닉이 도지 이거 난 좋아해. I like this one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하나 날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저 동의 그러면서 하워드 너트닉도 나도 일론 머스크랑 같은 생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작하는 데부터 안 좋진 않겠죠. 나중에 이제 4년 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그때는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런 블룸버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될 것 같아. 라는. 그러나 확정은 아니고, 프리페어, 준비하고 있어. 이제 간을 보는 거죠.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어쨌든 베센트가 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옐런 장관이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난을 했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이 그림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즉, 연준의 자산은,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내가 받을 돈이잖아요. MBS를 사서 내가 받을 돈. 여러분 자산은 받을 돈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부채는 줄 돈이거든요.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거는요.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은행한테 줘야 되는 돈.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정부한테 줘야 되는 돈.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비금융기관 중에서 MMF가 투자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냈던 것이 옐런이라고 생각하면 옐런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잘 이어받아서 큰 문제 없이 금융시장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분이 하면 뭐 여기 월가 출신이고 뭐 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옐런 장관이 그냥 뭐 에라이 미국 망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인수인계를 하고 가시면서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인선과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댓글을 남겨놓을 테니까 우리 모구가 정리한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점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분 중에서 게리 겐슬러 일단 아웃 됐고요. 제네리 앨런도 그래 잘해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나 찾았어? 이런 분위기. 파월 의장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형,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9월달에 50bp 인하한 거, 그거,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12월, 인하 안 하죠. 인하 안 합니다. 그리고 1월달에도 할지 말지,
트럼프 형이 하란 대로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지금 분위기가 1월 달에도 금리 2번 인하 그런 거 없어 라고 이제 확실히 이제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는 강세가 되고 있고 달러보다 이제 비트코인은 더 강세가 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50% 올랐는데 테슬라는 거의 95% 올랐네요. 이거 어디까지 갈런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 관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더 노골적으로 야, 이 미국이야, 나 우리 미국이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는 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를 포함한 이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쨌든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과열됐다라는 점도 맞아서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 판이 깨지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직원 중에 이제 한나라는 친구가 ISA 계좌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오늘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올렸더니 사람들이 ISA가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심지어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그게 뭔데 이런 분들도 있고 계좌 개설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계좌 개설해야 돼요. 그냥 일단 빨리 당장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쉽게 설명해놨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